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한국사 요약 강의 약 15강 정도를 찍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국사의 개요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격 결정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일부분이나 또 한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한 내용을 복습하는데도 이 강의가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배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자, 선생님과 함께 역사 수업 함께 대비해 보면서 학교에 나와서는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부가적이고 깊은 내용들까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봅시다. 자, 재밌고 즐겁게 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국사 요약 강의 15강 첫 번째 강의죠.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의 비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과서를 갖고 있다면 교과서 20쪽부터 2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석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석기 시대는 쉽게 얘기해서 돌덩어리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겠죠. 여러분이 뭐 영화나 뭐 기타 영상 자료에서 봤던 유인원들이 살아가는 시대라고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석기 시대는 선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선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역사를 앞선 시대. 자, 우리가 이 이후 시대를 역사 시대, 역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선사 시대는 마땅한 기록이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의 앞선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특징을 표로 비교해 보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도구나 뭐 어떻게 살았는지 거주의 형태나 뭐 도구의 모양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일반적으로 뗀석기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자, 글자가 조금 흐린 측면이 있는데요. 자, 뗀석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의 돌덩어리에서 이것을 다른 돌로 비껴치면서 떨어진 석기, 돌덩어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주먹도끼도 마찬가지예요. 주먹 모양의 돌멩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이 구석기 시대를 나름대로 명명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뗀석기나 주먹도끼의 모양들을 보면요, 이런 일반적인 동그란 돌덩어리의 형태에서 자꾸 비껴치게 되면서 뾰족해지죠. 다른 돌로 여기를 비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부분이 지워져서요. 자, 선생님 손으로 지울게요. 디테일을 위해서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돌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냥을 하거나 기타 나무를 채집하고, 나무 열매겠죠. 그랬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조금 더 입체감을 준다면 뭐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볼 건데요. 자, 다음에는 어디에서 이 구석기인들은 살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거주 형태는 일반적으로 동굴에 거주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뭐 지금 도시화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뭐 동굴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동굴은 사람이 관광지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이상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많습니다. 뭐 단양에 가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진 활동에 의해서 그런 동굴의 형태도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당시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 올 때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맞아요. 비를 피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추울 때 동굴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조금 더 따뜻하겠죠. 바람이나 뭐 기상 현상들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초의 유인원들은 동굴에 거주했다라고 하고요. 자, 사람들이 왜 쉽게 짓거나 행동을 쉽게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막 지었다. 너무 행동을 막 한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막집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막집을 통해서 곳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까 배웠던 뗀석기나 주먹도끼를 이용해서 짐승들, 동물들을 사냥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석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신석기의 특징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신석기는요, 자, 조금 다른 도구를 쓰게 되는데 간석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모양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이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자,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은요, 쉽게 얘기해서 옷을 만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즐겨 입는 이런 옷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교복과 같은 형태가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인해서 기계가 실을 만들고 그 실이 옷이 되죠. 자,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르고 오려서 옷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겨울은 아니지만 여러분 겨울철에 굉장히 춥잖아요. 패딩이나 겉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자, 당시 유인원들은 옷을 이런 것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옷이 있어야 조금 더 건강하고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간석기의 모양 한번 볼 텐데요. 자, 간석기는 일반 돌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갈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걸로 봐서 돌과 돌을 그냥 떼거나 충격을 준 게 아니라 간 겁니다. 그래서 돌이 오히려 뭉뚱그레질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볼 수 있는 건 선생님, 그러면 뗀석기 때는, 아니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썼는데 신석기 때는 뗀석기 안 쓰나요? 아,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신석기 때도 뗀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사학자들이 지질 검사나 여러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간석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특별한 도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바로 빗살무늬 톡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름에서 보듯이요. 자, 이 빗살무늬,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마음이 급했나 봐요. 빗살무늬 톡입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이 이름에서 들어볼 수 있듯이요. 밑은 뾰족하고요. 위에는 타원형의 형태로 돼서 이렇게 빗살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빗살이라고 하면 두 가지 역사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 선생님이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빗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그렸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양처럼 토기를 그려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지금도 선생님 교실에서 햇빛이 굉장히 내려쬐고 있는, 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로 햇볕의 모양을 표상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자, 즉 어떻든 간에 비나 햇빛을 상징하던 간에 비와 햇빛은 당시에 농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토기에 농사가 잘 되기를 염원했던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 앞서 존재하고 있었던
구석기와 달리 새로운 석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자, 무엇이 새롭냐? 자,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하고 가축을 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농촌의 형태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당시 시대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 농사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 시대가 되면 농업 기술이 더 발달되면서 생산력이 더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되게 될 겁니다. 다만 농사가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아야 할 부분은 자, 당시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 자, 움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움집. 움집이라고 해서 나뭇가지나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아마 이런 형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디언 천막처럼 이런 형태로 움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떠돌이 생활을 했으나 이때부터는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하는데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물도 줘야 되죠. 자, 그리고 농사가 다 됐으면 벼나 농작물을 수확해야 돼요. 자, 물론 뭐 떠돌이 생활을 했다가 다시 그쪽에 와서 수확하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자동으로 물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빗살무늬 톡이나 움집의 형태를 봤을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빗살무늬 톡에도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자, 농사가 되면서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 시대, 구석기 시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농산물이 뭐 없다, 먹이가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사냥을 하면 됐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정착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결속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요. 자, 지금 뭐 불교, 뭐 기독교, 이슬람교가 힌두교도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인구의 종교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시대에는 태초의 종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원시 종교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동식물을 숭배하거나 자연물 숭배, 나아가 하늘과 관련된 지금 뭐 샤머니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무당들, 구속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동네 지나다 보면 뭐 무당 뭐 이렇게 그런 간판들 보이죠? 자, 원시 시대부터 선사 시대부터 나타났던 샤머니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일반적인 도구의 형태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정착했느냐, 이동했느냐를 비교하면서 이 시대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자, 선생님 조금 마음 급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자, 여러분하고 첫 번째 한국사 요약 강의 전격 공개 강의 15강 중에 첫 번째 강의죠. 구석기와 신석기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죠. 청동기 시대의 특징과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울 내용 여러분 23페이지 이후가 되겠죠. 그 내용들 교과서를 참고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봅시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